오늘은 수열의 극한을 합니다. 수열의 극한. 수열의 극한을 하기에 앞서 이 미적분이라는 단원, 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 자, 일단 수열의 극한과 급수가 있어요. 극한, 급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분법. 그 다음에 이제 뭐 도함수의 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분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초월함수. 초월함수의 미분. 크게 한 요렇게 5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5가지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5, 그죠? 자, 크게 한 요 정도 느낌인데, 수열의 극한과 급수는 이름에서 미루어 보았듯이 2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수열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되고, 극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돼요. 급수라는 건 별건 아니고, 수열의 합의 극한입니다. 합의 극한. 그러니까 난 당연히 수열의 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수원에서 건져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전 지식은 수열에 대한 해결을 할 줄 알아야 돼. 등차건 등비건 아니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건. 그것들을 내가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수열의 극한 단에서 중요하고, 급수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한 문제가 나오거든. 수능에 딱 한 문제가 나와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도형이 나옵니다. 도형이 활용이 나와요. 근데 뭔지 이제 대충 압니다. 여러분은 특히 이제 수원 때 요거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뭐 점점점 좀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뭐 이런 도형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닮은 비라든지 그래서 공비를 찾고 첫항 찾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무한히 합을 하는 거야. 무한히 합을 계산하는 게 이쪽에서의 급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게 이제 수능에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요거 얘기했을 거야. 이거 수원에 나오는 이 유형은 수능에는 나올 수가 없다. 왜? 미적분에 이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형 고정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나오고 제가 나오면 너무 거의 똑같은 게 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첫 단원인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2번째 단원인 급수에서는 무게중심이 급수 쪽으로 가 있으면 돼요. 어차피 우리 이번 방학의 수업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이 이 미적분을 다 완벽하게 깨우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수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미적을 그래도 한번 들었다면 요 정도는 그래도 할 줄 알아야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전달을 하고자 함이고, 그 다음에 초월함수의 미분은 뭐냐면 우리가 애시당초의 미적분이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요 수투와는 구별이 되는 게, 수투에서는 우리가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다뤘어요. 그죠? 어쨌거나 미분과 적분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순간은 수투예요. 근데 초월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삼각함수, 지수, 로그함수 이런 것들을 이제 다항함수가 아닌 그런 함수들을 이제 초월함수라고 부르는데, 초월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각함수, 지수, 로그함수는 수원에서 다뤘죠. 그래서 미적분은 정확하게 수원에서 다루었던 초월함수들을 수투의 방식으로 미분과 적분을 하는, 근데 이제 초월함수다 보니까 다항함수와는 좀 미분하고 적분하는 데 있어서 달라지는 점들이 있고, 도함수를 구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월함수의 극한이 나오고, 역시 그리고 그것을 미분한 도함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초월함수의 극한 중에서도 삼각함수의 극한이라고 있어요. 삼각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역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 도형에서의 활용 한 문제. 보통 이 삼각함수의 극한은 정확히 몇 번으로 출제되냐면 29번으로 출제가 가장 많이 돼요. 자, 29번이라 함은 원래 선택에서는 3문제가 4점짜리예요. 여러분이 선택 과목이 문항이 8문항인데 그 중에서 3개가 4점짜리야. 나머지는 그냥 다 맞으라고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4점짜리를 몇 개나 맞추는지가 관건인데,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랑 29, 30이 이제 4점짜리예요. 30번은 일단은 걸러야 돼. 지금에서는 접하기가 어려운 난이도, 딱 여러분이 지금 소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 한 29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할만하다, 비빌만하다. 이번에 수능에도 역시 29번에 요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가 출제됐었다. 어쨌거나 도형에 대한 이야기, 삼각함수가 나오고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할 줄 알고, 도형이니까 당연히 삼각함수의 활용을 이제 이용을 해서 풀어내기도 하는. 도함수는 그냥 각각을 어떻게 미분하면 뭐 어떤 함수가 나오는지를 그냥 암기만 하시면 되고, 이쪽은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구할 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이 있는데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미분법이 있어요. 우리가 다항함수 쪽은 미분을 하는 방식 자체가 수투에서 배우는 미분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있죠? 곱의 미분법밖에 없어요. 곱의 미분법은 다 알잖아, 그지? 근데 미적분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예를 들면 몫의 미분법이라든지, 즉 fx 나누기 gx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fx 합성 gx 합성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되는가, fx의 역함수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는가, 다양하게 뭐 음함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까지 해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미분법들을 배우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도구에 불과하죠. 도구. 왜? 이 미분법을 통해서 이 도구를 가지고 나는 당연히 뭘 구하는 거냐면 도함수를 구하는 것이고, 실제 본격적인 미적분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엔 도함수의 활용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도함수의 활용이 이제 수투에서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활용과 똑같이 접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당연히 극대극소가 나오고, 뭐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뭐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방부등식까지. 실제로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가장 메인 이슈인데, 요 그래프나 방부등식, 어쨌거나 우리는 도함수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으니까 도함수를 구하려면 여러 가지 미분법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초월함수의 여러 가지 도함수들이 어떤 형태인지를 다 알아야 되겠죠. 미적분부터는 이 미분 자체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함수가 막 이렇게 나와. 자, 이런 걸 미분을 해달래. 근데 못할걸? 안 될걸 지금? 왜냐면 이건 이대로 미분을 하지도 못해. 이거 양변 로그 취해서 미분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로그 미분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다항함수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던 것들이 여기서는 갑자기 문제가 돼. 내가 씨발 미분을 못한다고? 약간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내가 함수를 줬는데 이걸 미분을 못해?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하지만 미분은 양반이다. 왜? 누가 쌍놈이다? 여기 적분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적분들이 나오는데, 봐봐. 미분이 어려우면 적분은 당연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적분이라는 거는 미분의 기본적으로 반대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에서 미분으로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뭔가를 미분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많이 관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미분법들이 워낙 많고 그 미분을 한 결과물들이 워낙에 복잡한 형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분의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부분적분, 다음에 치환적분.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뭐 삼각치환적분법이라든지 뭐 약간 또 지엽적인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줄 알면 돼요. 근데 이 부분적분이랑 치환적분을 하는 것이 이제 생각보다 좀 어렵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자, 이런 걸 갑자기 적분을 해달래. 못할걸? 이거 미적을 한번 들었어도 못할걸? 보통은 못하는 게 정상이야. 왜? 식변형이 졸라 복잡해.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고 2땐가 고 3땐가 구하고 싶은 거야. 나 때는 이거를 구하는 게 없었어.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한참 이것도 한 3일 정도 고생한 것 같아요. 3일 정도 해서 결국에 풀어냈거든? 그만큼 별것도 아닌데 적분부터가 안 돼. 그냥 부정적분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식변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 분자분모에다가 이렇게 바꿔주고, 얘를 1 빼기 사인 제곱 x로 바꿔주고, 얘를 t라고 치환을 해서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풀어내는, 그 다음에 부분분수 쪼개고 뭐 로그 함수 적분으로 이제 이어가는 뭐 이런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이쪽은 내가 여러 가지 미분법만 다 할 줄 알고 주어진 함수를 다 적분만 할 줄 알아도 미적분은 절반 이상 할 줄 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제일 어려워. 수열의 극한과 급수, 우리 첫 수업, 두 번째 수업은 굉장히 비중이 떨어져요. 사실은. 왜? 얘네를 할 줄 몰라도 얘네는 할 수가 있다. 전혀 상관없다.
심지어 얘네는 은근히 난이도가 있어. 사실은 수열의 극한과 급수가 앞쪽에 있다고 쉬운 거는 아니야. 오히려 참거짓 기니디 같은 거 굉장히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요. 내신에 출제되는. 이게 이런 발레를 시발 어떻게 생각을 해내라고 문제를 내는 거지 싶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참거짓 중에서 이제 기억니은 디귿인데 디귿이 거짓이래. 그래서 발레를 이제 보면 답지에 발레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런 발레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내냐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런 발레들을 알고 있어야 돼.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야. 하지만 수능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신에서는 단골로 출제되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유형 중에 이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수업에는 굳이 다루지 않는다예요. 됐죠? 우리 12회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에 좀 집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초월함수의 미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미적분이라는 걸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거야. 왜? 수열도 배웠고 극한도 배웠고 수열의 합도 배웠기 때문에 여긴 새로울 게 없어. 하지만 이제 만약에 내가 뭐 2의 x승이라는 함수를 미분을 하고 싶어. 얘를 미분하면 도대체 이게 왜 ln 2의 x승의 형태가 되는가에 대한 증명 같은 것들을 하게 된다고. 그걸 위해서는 초월함수의 어떤 극한에 대한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적분법 뒤쪽에 뭐 속도, 가속도 뭐 이런 거 있고, 속가, 네, 부피, 뭐 넓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도 이제 중요도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 뭐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애초에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가 어디서 많이 나온다 이거는? 어차피 수투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수투에서 속가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미적분에서 속가를 잘 안 내. 주로 낸 다음 뭘 내냐면 곡선의 길이를 내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 이제 곡선의 길이는 뭐 어떻게 구하는가, 이게 이제 미적분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틀이 이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무게중심은 이쪽에 있는 게 좋아요. 이쪽에 있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도함수를 구할 줄 알아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그러니까 얘가 미적을 좀 한다 못한다는 딱 뭘 가지고 판단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줬어. 이거를 내가 그래프를 너네 보고 그리라고 했을 때 그릴 줄 아느냐 모르냐, 이게 그냥 미적분을 한다 못한다의 기준이라고 봐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보통은 잘 못 그려요. 미적을 한번 들었어도 딱 한 번 들었을 때는 요거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함수. 왜? 지수함수랑 얘랑 곱했는데 도대체 어떤 형태가 나오지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하지만 뭐 생각보다 간단해요. 미분해가지고 쉽게 극값을 구해서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 가장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아주 복잡한 계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부분 적분과 치환 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적분이 약간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미분을 할 때 나는 주어진 어떤 함수가 있으면 얘는 미분법에 대해서 고민을 거의 안 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미분해야 되지? 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한다고. 미분법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지는 함수를 보면 빤히 보여. 근데 적분은 불행히도 함수를 딱 보고서 아, 이건 부분 적분이구나, 아, 이건 치환 적분이구나 라고 단박에 판단이 잘 안 돼요. 생각보다 판단이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lnx 같은 걸 적분을 할 때, 여러분 아직 lnx가 뭔지 모르죠? 아무튼 뭐 로그 함수인데, 저런 걸 적분을 할 때 부분 적분을 쓰는데 이게 도대체 왜 부분 적분인지도 아직은 이제 좀 어려울 텐데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요 여러 가지 미분법 쪽에서의 미분을 할 줄 알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그걸 바탕으로 부분 적분과 치환 적분을 하는 것이, 요것만 딱 해도 미적분에서 한 50% 정도는 그냥 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한 번의 수업을 통해서 미적분 전체를 깨닫기는 불가능해요. 그죠? 자, 됐죠? 자, 봅시다. 으차. 으쌰. 잠시만. 왜 20분이 지났는데 아직 두 명이 안 올까요? 두 명이 안 왔네요. 오케이. 많으면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수열의 극한 단어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많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어떤 점이 함수의 극한과 다른지만 보시면 되는데, 봐봐. 우리가 함수의 극한하고 비교를 해줄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뭐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요거는 이제 a로 가는 극한인데, 잘 보시면 a로 가는 극한은 항상 두 가지를 내포해요. a의 좌극한과 a의 우극한. 이 하나의 표현이 곧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동시에 나타내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수열의 극한은 오로지 어떤 식이냐면,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an이라는 수열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대. 너가 뭐 1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땡땡땡, n분의 1, 땡땡땡 이렇게 가겠대. 수열의 극한을 보겠다는 거는 수열이라는 거는 방향성이 이쪽 방향으로 일방통행이죠. 일방통행. 그죠? 수열이라는 거는 분명히 순서와 방향이 정해져 있어. A1, A2, A3 이런 순서대로. 그러면 n분의 1이라는 게 과연 계속해서 간다면 너는 도대체 어떠한 값으로 다가갈까?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밖에 안 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 n이 무한대로 갈 때라는 거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에 대한 이러한 극한을 보는 것과 차이가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무한대로 가는 이런 극한들에 대한 얘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나오는 예컨대 이런 것들에 대한 극한을 여러분은 못 구할 리가 없다고. 예컨대 뭐 이런 거에 대한 극한을 계산을 해달래. 그럼 당연히 너의 극한은 너의 최고차항의 개수비에 해당하는 뭐 2가 되겠구나. 이것이 x가 n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딱히 달라지지는 않는다인데 그럼 어떤 게 다를까? 우리가 x라는 것이 무한대로 가는 것과 n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x라는 것은 실수 범주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연속적으로 커져가요. 근데 n이라는 건 어때? 1, 2, 3, 4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끊어진 단위로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위 자체가 불연속적이죠. 기본적으로 불연속적으로 커져가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얘가 뭐 극한이 이제 0으로 간다는 거는 얘가 x분의 1을 무한대로 보내나 너를 무한대로 보내나 둘 다 0으로 다가갈 거라는 거는 이견이 없고 그럼 이거 이외에 어떤 것들이 좀 다르냐면 예를 들어 볼게. 이런 수열이 있다고 쳐봅시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자, 이런 수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1에 예컨대 n-1승 이렇게 생긴 수열이라고 할게. 그럼 너는 n이라는 거를 내가 기본적으로 무한대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에 x승 같은 거는 x가 실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지수 자리가 실수가 나오면 밑은 반드시 0보다 큰 수가 나와야 돼서 기억나죠? 지수를 실수 범주로 확장을 했다면 밑은 반드시 0보다는 큰 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1의 n-1승 같은 건 정의할 수 있어도 마이너스 1의 x승 같은 건 정의가 안 되더라. 이거 함수의 극한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형태예요. 하지만 이런 거 어때? 그럼 너를 n을 한번 무한히 보내볼까? 근데 무한히 보내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옛날 수학자들이 되게 이견이 많았어요. 이거를 그럼 너의 극한값은 뭐라고 볼 것인가? 1, 마일, 1, 마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어떤 수학자들은 그래? 그럼 너는 1도 가고 마이너스 1도 가니까 둘의 평균이 너의 극한은 0이라고 부르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결국에는 뭐가 됐냐면 얘는 결국엔 1과 마일이라는 두 값 중에 어느 하나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로도 계속해서 간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발산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냥. 근데 아주 독특한 발산하는 형태인 진동한다라고 불러요. 진동하듯이 1마일, 1마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게 수렴이 아닌 형태는 우리는 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수열의 극한에서는 함수의 극한과는 좀 다르게 이와 같이 진동하는 형태의 수열이 존재한다예요. 됐죠? 요게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수열의 아니지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의 성질인데 수렴하는 것끼리는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에 각각의 극한이 알파고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이제 알파랑 베타랑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지 모를 뿐. 그럼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에는 사칙 연산을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 관계가 이제 동일하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얘랑 같다는 거예요. 무한히 갈 때 an 뿔마곱 나누기 bn.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은 기본적으로 뭐랑 똑같냐면 함수의 극한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다. 당연히 뭐만 조심하면 된다. 요거 나누기만 조심하시면 되죠. 수렴하는 극한인 경우라 할지라도 네가 반드시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가 어디에 있냐면 잠깐만 볼까요? 우리 이런 게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 중에서 몇 번을 잠깐 보시냐면 16번 잠깐만 볼까요? 16번. 자, 수열 AN, BN이 모두 수렴하고 각각 너와 너의 극한이 같다면 서로 나눈 값은 1이다. 극한이 서로 같으니까 나누면 1이 되겠죠. 그죠? 당연히 아니겠죠. 개소리죠. 왜? 나눈 거잖아. 나누는 거야. 근데 극한이 뭔지는 몰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예를 들어 AN이라는 수열이 n분의 1이고 BN이라는 수열이 만약에 n분의 2야. 그럼 너의 극한도 0이고 너의 극한도 0이거든. 서로 극한이 같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 나누기 너 서로 나눴을 때, 즉 n분의 1 나누기 n분의 2의 극한이 1이 되지는 않죠. 오히려 어때요? 정확히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1이 아닌 값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아니면 여기가 n제곱분의 2일 수도 있고, 그지? 이렇게 나누면 뭐가 나와? 여기 n 한 개 남지. 무한히 가겠죠, 그죠? 아니면 얘가 n제곱이면 0으로 간다든지. 즉 우리가 정확하게 1이 나오려면 각각 알파 베타라는 게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둘 다 0이 아니라면 괜찮아요. 그죠? 이런 게 기억번 선지 같은 게 사실은 틀리기가 되게 쉬운 선지 중에 하나이고, 자, 니은번. 만약에 AN, BN이 발산하고 수열 AN이 수렴하면 BN은 발산한다. 자, AN, BN이 현재 발산하는 상황. 근데 AN은 수렴한대.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BN이 수렴한다면 AN, BN이 발산하지 않았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AN, BN은 이미 발산하는 상황이야. 발산 AN은 수렴하는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BN이 수렴했다면, 만약에 BN이 수렴한다면 둘이 수렴하니까 너도 수렴해요. 맞아요? 곱한 건 당연히 수렴했을 거야. 이게 성립한다고 했죠. 사칙 연산이. 그러니까 넌 수렴할 수가 없죠. 발산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곱한 게 발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두 수열 AN, BN, 그 다음에 AN 더하기 BN이 모두 수렴하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수렴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좀 까다로운 선지 중에 하나인데 봐봐. AN, BN 또는 AN 더하기 BN 얘네가 모두 수렴한대요. 모두 수렴. 근데 그 경우에 AN 또는 BN 수렴해야 한다. 만약에 요거를 이대로 풀지 않고 우리가 대우 명제를 이용을 해서, 대우 명제는 뭐죠? 너 또는 너가 수렴한다 할 때 부정은 둘 다 발산한다. 둘 다 발산하면 너도 발산한다예요. 맞아요? 다시 한번 너의 대우 명제는 AN과 AND BN이 발산하면 AN, BN 또는 AN 플러스 BN 중 발산한 게 있다는 거죠. 얘도 지금 AND인데 AND도 부정하면 역시 또는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푸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 자, 그럼 봐봐. 둘 다 발산하면 둘 중에 하나는 발산을 해야 된대.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수투만 했을 때는 좀 찾기가 어려운 발레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드는 발레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발레냐면 요렇게 생긴 형태입니다. 이렇게 생긴 진동하는 수열을 가지고 발레를 아주 많이 들어요. 진동하는 것끼리 절묘하게 곱하거나 더하지? 그러면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 AN은 0101 같게, BN은 1010 같게. 이렇게. 쟤는 1마일 1마일 가는 거면 얘는 그냥 0101, 1010 쭉쭉쭉 가서 둘 다 발산하는 형태. 근데 둘을 곱했더니 어때요? 둘을 곱했더니 둘 다 0000이죠?
둘을 더했더니 어때? 1111이지? 둘 다 어때? 둘 다 수렴하네. 이런 발레가 존재한다. 그래서 얘는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런 발레는 내가 좀 기억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내기가 좀 어렵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3학년 1학기 내신할 때까지 기억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줄만 써놓고 까먹으시면 됩니다. 왜? 수능에 안 나온다. 수능에 안 나온다. 수능이 안 나온 게 너무 지금 저장 용량을 낭비하진 말자. 저장 용량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자꾸 새로운 게 들어가면 밀려나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 위주로. 그래서 이 정도가 이쪽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의 성질. 그래서 이 수렴하는 극한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극한들에 대한 계산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문제를 가지고 볼 것이고, 자, 이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가장 특이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들었던 얘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바로 뭐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이에요. 다른 극한, 다른 수열의 극한과 확연하게 등비수열의 극한은 차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등비수열의 형태는 그것도 이제 밑이 음수인 형태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 쪽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의 형태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뭐 예를 들면 뭐 2분의 1에 n승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걸 내가 극한을 취해봤어. 얘는 보시다시피 어디로 가요? 분모는 한없이 커지고 분자는 1이니까 너는 그냥 뭐 0으로 가겠죠. 그죠? 얘가 0으로 간다는 거는 뭐 어렵지가 않죠. 그죠? 사실은 얘가 이렇게 돼 있어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떨까?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n승이면 얘도 어때? 얘는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잘 봐. 얘는 어차피 1 또는 마이너스 1이야. 맞아? 얘는 어차피 0으로 가. 둘이 곱하면 어차피 0으로 가요. 즉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렴 발산을 판단을 하는데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수렴 조건은 기억하셔야 돼요. 수렴 조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바로 뭐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AN에 A, R에 n-1승이라는 이렇게 생긴 등비수열이 있다 칠게.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너가 수렴 한다면 너는 첫 번째 어떤 경우가 가능하죠? 수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아니야.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야? 생각봐. 이렇게 생겼어. 효연아 뭐겠니? 수렴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R이 원래 너의 공비가 1보다 뭐 작다든지 절대값이 1보다 작다든지 근데 거기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급수를 할 때도 하겠지만 무조건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냐면 첫 항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A가 0이면 수렴해요. 너무 억지라고? 아니 시험에 나와요. 왜냐면 이렇게 막 시험에 나오거든. 자 다음과 같은 함수 다음과 같은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x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다고. 그럼 얘가 초항인 거지? 그지? x가 1이어도 수렴하는 거지? 뭐 이렇게 플러스로 하자. 플러스 하면 되긴 되나? 3 들어가면 안 되게 3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되게 빼기? 1 들어가면 빼기 4. 자, 뭐 이렇다 치자. 그럼 봐봐. 원래는 요거 1 들어가면 0이 되죠. 근데 공비 입장에서는 1 들어가면 얘는 이 자리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1인 수열은 수렴할까요?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 1마일 수렴한다고 했어 안 했어? 수렴은 안 한다고. 얘는 진동하는 형태가 된다고. 그치? 그래서 요게 일단 첫 번째. 이거 무조건 기억해. 내가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 중에서 두 번째는 아무도 안 까먹어요. 사실은 미적을 한 번만이라도 들었으면 두 번째는 누구나 다 기억해. 근데 이걸 딱 보고 일단 첫 항이 0이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애들은 거의 없다고.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중요 작거나
같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또는이에요, 또는. A가 0이면 당연히 수렴하고, A가 0이 아니더라도 이걸 만족하면 무조건 수렴해요. 근데 그 중에서 공비가 1이면 A로 수렴할 것이고, 공비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무조건 0이라는 수렴값을 갖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낸다. 이게 일단 기본이야. 봐봐.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 리미트 n이 뭐하니 갈 때 2의 n승 플러스 3n 플러스 1승 나누기 2 곱하기 3의 n-1승 더하기 뭐 2의 n 빼기 1승. 자,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극한의 해결은 무엇과 사실은 거의 똑같냐면 다항함수에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해결하는 거랑 똑같아. 뭐만 보시면 되냐면 항상 자, 요거 기억. 분모에 있는 분모에 존재하는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수로 분자분모를 나눈다예요. 분모 나눔. 참고로 밑의 절대값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는 분모에서 가장 큰 건 얘잖아. 그지? 3의 n승이 가장 큰, 밑이 3이 제일 큰 거잖아. 밑이 2랑 3밖에 안 줬잖아. 그럼 3의 n승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분자분모를 뭘로 나누시면 되냐면 3의 n승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얘처럼 그냥 3의 n-1승으로 나누셔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3의 n-1승으로 나눌게. 그럼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2 더하기.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의 n-1승이 되는데 요거를 나누는 이유가 쟤랑 똑같아. 2 곱하기 3분의 2의 n-1승.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됐던 이유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봐봐. 3의 n-1승으로 분자분모 나눈 다음에 식 정리한 거예요. 이런 애가 어디로 가? 이런 애는 무조건 n을 무한히 보내면 얘가 0으로 가죠. 그죠?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작지. 무조건 0으로 가. 얘도 0으로 가. 아, 그러니까 수렴하는 극한, 상수, 상수, 극한끼리 사칙 연산, 답은 2분의 9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을 계산을 해요. 그럼 이런 자리가 마이너스 2의 n승인들 사실 차이는 없다는 거죠. 계산상 차이는 없겠지. 왜? 마이너스가 붙어봤자 여기 가서 마이너스가 붙겠지 뭐. 이런데 마이너스가 붙어봤자 어차피 넌 0으로 가겠지 뭐. 그러니까 즉, 요것만 보시면 된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긴 극한을 딱 보면 밑이 제일 큰 부분만 보는 거예요. 요 부분만 딱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단원에서 가장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지금 등비수열의 극한 요 소단원, 요 유형에서도 가장 특이한 거는 새로 등장하는 요건 아주 중요한데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이 녀석은 별이 5개입니다. 얘는 아주 중요해요. 귀찮으니까 2개. 자, 얘는 뭐냐면 얘는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참고를 합시다. 몇 번을 잠깐 보시냐면 19번을 잠깐만 볼까요? 19번. 19번에 나와 있는 함수만 한번 볼게요. 자, fx. 봐봐.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일단 리미트 어쩌고로 돼 있지? 극한으로 정의돼 있지?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x의 2n승 플러스 1 분의 2n승 플러스 1 분의 x의 2n 플러스 1승.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요와 같이 생긴 함수를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하느냐인데 어쨌거나 n이라는 거를 무한히 보내야지만
이 결과물, 극한값이 나올 것이고 그 극한값이 어쨌거나 fx의 함수값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등비수열의 어떤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불러요.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면 밑에 범위를 가지고 범위로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원래 굉장히 단골 메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 미적분 쪽에서 나오는 독특한 함수 중에 이제 얘가 있는데 사실은 요 수열의 극한과 급수라는 애초에 이 단원이 예전에는 수투에 들어가 있었어요. 기존 교육과정으로 치자면 미적분 1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하는 미적분은 미적분 2인데 미적 1에 수열의 극한과 그 다음에 급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에서 나오는 바로 이 녀석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수투 전반에 나왔다고. 수투 전반에 이런 녀석이 툭툭 등장을 했다고. 정확히 두 가지가 있어.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와 급수로 정의된 함수가 있어. 그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얘는 이제 오늘 첫 번째 배우는 독특한 함수 딱 그 두 가지만 이쪽에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자. 봐봐. 내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이런 극한 계산을 하려면 분모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걸로 이제 나눠야 되는데 얘는 어디까지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지 아직은 아무도 몰라. 왜 아무도 모르냐면 요 x의 2n승이라는 게 지금 x라는 값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첫 번째 경계는 무조건 누구냐면 마일과 1이에요. x가 뿔마 1일 때, x가 뿔마 1 사이일 때, 바깥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네 가지가 되겠죠? 네 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사실은 1일 때랑은 같은 값이 나와. 같은 값이 안 나와. 위가 다르네.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해볼게. 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나와요? 너는 그냥 1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1 나오죠. 즉 2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때 f, 마이너스 1은 2분의 마이너스 1이구나. 두 번째 x가 1이면 1, 1, 1 그냥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는 거는 거듭제곱을 했을 때 이 값이 다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밑이 1보다 작잖아. 절대값이. 그럼 얘는 극한이 0으로 간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이 0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그냥 0으로 가요. 0.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그럼 바깥쪽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절대값 x가 1보다 커지면 그제서야 얘는 무슨 꼴이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분모에 있는 가장 큰 녀석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시면 뭐가 남아요? 정확히 약분되면 그냥 x만 남죠. 이렇게.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개 쉽죠? 자. 마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한 요 정도. 1, 2분의 1이니까 한 요 정도. 사이는 바깥쪽은 y는 x, 안쪽은 x는 0.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은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y는 x, 이 안쪽이 x는 0, y는 0. 그 다음에 각각의 함수값은 너랑 너 이렇게 찍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그래프 자체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음과 같은 함수 fx에다가 또 막 지랄을 한다고 막 3차 함수 gx랑 너랑 곱해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는 뭐라든지 아니면 너랑 gx랑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는 동 뭐 해갖고 이 그래프 자체를 반드시 정확하게 그릴 줄 아셔야 돼요. 하지만 어렵진 않아. 무조건 어떻게 한다? 밑에 범위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눈다? 뿔마 1 절대값 1보다 작을 때 클 때 네 가지. 그러니까 귀찮지 어렵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난 애들이 이거를 왜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 원래 이게 맨날 고난이도 막 뒤쪽에 막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 하나야. 귀찮은 거지. 귀찮은 걸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그냥 해보세요. 반드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유형에 해당한다. 됐죠? 그 다음에 뭐 특이한 거라고는 요게 제일 특이하고 뒤에 수열의 극한과 대소관계가 나오는데 극한과 대소관계는 우리 함수의 극한과 대소관계에서 했듯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즉 뭐가 되냐면 극한과 수열의 극한과 대소관계인데 뭐 이런 거예요. AN보다 BN이 더 작대. 근데 극한을 취해보면 너가 알파이고 너가 베타일 때 알파보다 베타는 항상 더 작거나 아니면 같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야. 중요한 거는 정확히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대소관계가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각각의 극한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너랑 이제 똑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발레가 있는데 어떤 발레가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CN, AN, BN. 자, 이렇대. 근데 리미트 너가 CN,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빼기 BN이 너가 0이래. 이면 AN은 수렴한다. 이게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되게 대표적인 발레 중에 하나인데 얘는 수투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나와요. 서로 함수 빼가지고. 그럼 이게 마치 뭘 뜻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둘이 CN과 BN이 같은 수렴값을 갖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둘이 뺀 함수의 극한값이 0이라는 소리지 둘 다 수렴한다 라고 한 적은 없어. 너가 예를 들어 n이고 너가 n 더하기 n분의 1이면 어때? 그럼 너에서 너 빼면 당연히 0으로 가겠지. 그지? 근데 너도 수렴 안 하지. 너도 수렴 안 하지. an이라고 수렴하겠어? 안 하겠지. 이거 불과 작년 중동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참고지수로 나왔고 기가 막히게 그냥 바로 틀렸어요. 애들 되게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 그러니까 기니디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얘는 이제 미적분, 수열, 극한 통틀어서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다. 됐죠? 자, 문제를 좀 봅시다. 자, 문제 조금 풀고 잠깐 쉴게요. 안 어렵죠? 미적분 족밥이죠? 자, 하하하. 난 사실 고민을 했어요. 이게 수열의 극한과 급수가 중요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뒤로 넣을까? 아니면 회차도 많지 않은데 그냥 뺄까? 근데 또 그냥 빼자니 약간 찝찝하고 또 뒤로 넣자니 모든 교재가 다 수열의 극한부터 시작을 하는데 나만 갑자기 지수 로그함수의 극한과 미분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이 약간 맵거든. 그래서 너무 첫 타임부터 메우면 애들이 씨발 미적분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드랍할래요 이럴까봐 일단은 여러분이 빼도 박도 못하게 수열의 극한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 방문 판매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은 작은 거라도 팔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더 큰 거를 파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죠? 일단 수열의 극한부터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다음 수열 중 수렴하는 것만 골라라. 일단 기억번 분자 분모 차수 똑같죠? 당연히 수렴하겠죠? 니은번 얘는 뭐야? 2의 n승분의 1 근데 또 2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따로 전개합시다. 따로따로 전개하면 4 빼기 2의 n승분의 1인가요? 얘는 0으로 가고 당연히 4로 수렴하겠죠. 마지막 디귿번 얘는 뭐 하는 거야? 3파이분의 2 루트 13이라는 값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는 거지. 지금 이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 넌 한 얼마 정도 되지? 9.42? 3.14 곱하기 3이니까 그죠? 얘는 얼마나 될까? 일단 루트 13 자체가 4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넌 2 곱하기 3점 얼마야? 당연히 너보다 네가 작죠. 그죠? 2 곱하기 3 땡땡이기 때문에 너는 1보단 작다. 너는 극한 0으로 간다. 이번은 역시 참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밑에 2번 눈으로 풀 수 있죠? 너무 쉽죠? 자, 2n제곱분의 4n제곱이니까 답은
그냥 2가 된다. 3번. 다음과 같은 극한 이성립하도록 두 상수 AB의 합을 구해봐라. 기본적으로 x가 무한대로 가는 수열의 함수의 극한과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는 수열의 극한이 극한 계산 자체는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런 것들은 거의 유사해요. 이것도 역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a 값은 일단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건 보이니? a 값이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왜? a 값이 음수가 되면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고, 그래서 a 값은 일단 양수인데, 그러면 너의 켤레를 곱해보시면 an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bn 마이너스 4n제곱 나누기 이렇게 되나? 너가 루트 an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2n 이렇게 되겠죠? 켤레를 곱했고 너의 극한이 2. 그러니까 차수가 같기 위해서는 분모 보니까 1차, 그러니까 너도 1차가 되려면 너랑 없어져야 되죠. a는 4가 되죠. 사실은 a가 4였다. 그러면 분모의 최고창, 너 루트 안에 들어있으면 2, 너도 2 분의 b가 2가 되니까 b 값은 그냥 8이 나오는 간단한 문제다.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 하는 거냐면 SN을 다음과 같이 주고 나서 SN 가지고 그냥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냐는 얘기잖아. SN이 딱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건 AN은 등차 수열, 너는 그러면 4N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즉 N 4N 마 1 나누기 2N제곱 더하기 N 극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SN이라는 함수가 지금 2N제곱 더하기 N으로 줬는데 SN이 임의에 이렇게 생겼어도 SN이 임의에 이렇게 생긴 함수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왜? 너가 생기면 여기가 그냥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너는 2K 어쩌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너 약분돼서 결국에는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냥 2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사실은 SN의 값과는 그게 상관은 없었구나.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번 여러분이 한 번만 해볼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미적분 존나 어렵다고 하더니 별거 없네. 미적분 쉽네.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미적분 존나 쉬운데? 깝치겠죠? 정확히 한 5일 후에 후회하겠죠? 다음 수업만 해도 급수는 조금 어려워요. 도형이 좀 어렵고 그쪽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볼 거고. 근데 또 그거 한 유형 때문에 급수를 그렇게까지 막 깊이 있게 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약간 좀 불필요하고 딱 미적분에서 중심이 되는 거 위주로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냥 운동도 그렇죠. 선생님 요새 가끔 운동을 하는데 말 그대로 가끔 하는데 하체 하면 무조건 뭐죠? 하체는 역시 스쿼트죠. 그죠? 딴 거 안 해도 하체는 스쿼트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막 존나 막 레그 익스텐션만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뭐 런지만 한다든지 레그 컬만 한다든지 굳이 할 필요 없죠. 스쿼트 하나만 해도 돼요. 여러분 일단 3대 300을 목표로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를 네. 내가 3대 300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미적분에서 그렇게 하자고 중요한 것들만 하자고 3대 300 정도는 하지 않을까? 30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못할 거예요. 자, 쉽죠? 봅시다. 일단 함수 자체가 a(n)분의 a(n 플러스 1이 보니까 우변을 통분을 했더니 얘가 이렇게 나오나? 너가 분모가 n 플러스 1의 제곱 분자가 뭐가 나오냐면 n 플러스 2n이 나와. n제곱 플러스 2n이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n이라는 걸 한번 구해보려고 했어. 아직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수열은 사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하나씩 한번 넣어볼게. 우리가 지금 원래 A1에다가는
뭘 곱하면 A2가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한 2의 제곱. 근데 요 녀석을 n 플러스 2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1 곱하기 3. 이렇게 써도 괜찮죠? 여기까지가 A2야. 그러면 A3은 여기다가 똑같이 n자리에다가 2를 대입한 거니까 곱하기 이번엔 3의 제곱. 근데 3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2 곱하기 2 너를 3 곱하기 3으로 조금 풀어서 쓰자고. 너는 2 곱하기 4가 되나요? 곱하기 4 곱하기 4 3 곱하기 5 5 곱하기 5 4 곱하기 6. 자, 쭉 늘어나 보시면 어차피 나는 이렇게 생긴 수열을 배운 적은 없어. 그지?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생긴 형태가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 어떤 fn에다가 an을 아니지 an에다 fn이라는 걸 곱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낸 걸 뭐라고 불렀죠? 얘를 개비수열이라고 불러요. 개비수열. 보통 개비수열이라고 부르는데 개비수열의 99%는 뭘 출제한다? 약분된 형태를 출제한다. 얘도 약분되는 형태예요. 다만 좀 알아보기가 좀 불편할 뿐. 그죠? 어떻게 약분되냐면 밑에 분모 두 개가 양옆으로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양옆에 항이 있으면 무조건 약분이 되고 양옆에 없으면 하나만 약분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양옆에. 그래서 이렇게 막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 이제 이렇게 가겠지? 그럼 마지막에 n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n 플러스 2까지가 남는다고? 그럼 얘는 앞에 거 너랑 없어졌고 얘는 너랑 없어졌어요. 그럼 이 부분은 남죠? 왜냐면 다음 항이 없고 물론 무한히 가는 거긴 맞는데 수열의 극한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여기까지를 구해놓고 얘가 지금 an인 거잖아.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이걸 계속해서 쭉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그냥 an이거든. an 플러스 1이죠. 사실은 an 플러스 1이죠. 왜냐면 an 플러스 1 n을 넣은 거니까. 근데 뭐 n 플러스 1의 극한이나 an의 극한이나 뭐 똑같으니까 이거 무한히 보내면 얘가 1로 가죠. 너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이 그냥 2분의 1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예요. 됐죠? 그래서 이 방식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급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할 것이고 6번, 7번, 8번 이제 도형과 관련된 약간 활용 문제들이 이제 이쪽에서 곧잘 나오는데 함수의 극한과 약간 유사하면서도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제 어쨌거나 n 값에 따른 거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제 좀 함수가 값이 떨어져 있는. 한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함수 x제곱으로 가다가 x3승으로 가는 아니네 x3승으로 가다가 x제곱으로 가는 거네. 뭐 어느 쪽 이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 이쪽은 x제곱 네가 x3승 자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두 직선 x는 n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n과 만나는 점이 an, bn 그 다음에 함수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pn, qn 그래서 여기다가 n 너가 마이너스 n 그래서 너랑 너 점이 이렇게 4개네요. 너랑 너 이렇게 그랬을 때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 지금 O, P 아니지? POQ 뭐야? POQ 이건가? 너무 거지같이 생겼고 어쩔 수 없고 약간 얘가 더 위에 있을 텐데 그죠? 아니 무한히 가니까 얘가 함수값이 더 크니까 이쪽이 좀 그죠? 맞나? 아 이렇게 생겼구나.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좀만 이쪽으로 잡을까? 잠깐만 얘가 x3승이잖아. 얘가 더 한참 아래에 있겠다. 좀 약간 차이나게 이렇게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가 지금 POQ 요게 SN이고 POQ 아니네. POQ는 RN이네. POQ RN POQ가 RN 그 다음에 POA가 SN 여기가 A인데 B 이쪽이 SN 여기가 SN이고 마지막으로 QOB가 TN 이쪽이 TN이죠. SN, TN 그렇죠? 너가 TN 너가 SN 자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Sn 더하기 Tn 분의 Rn이죠. 일단 Rn이라는 것만 잘 구하면 될 것 같아요. Sn이랑 Tn은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Sn, Tn. Sn은 보니까 n 곱하기 n제곱 곱하기 2분의 n, 즉 2분의 n 3승이죠. Tn은 n 곱하기 n 3승 곱하기 2분의 n, 2분의 n 4승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고, 즉 문제에서 요구한 건 사실은 Rn만 잘 구하면 될 것 같아요. Rn을 한번 구해봅시다. Rn은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점을 좀 찍어줄게. 얘가 너가 n, n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3성.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이거를 요 선분 길이만 구해서 너에다가 너의 높이를 곱해서 곱하기 2분의 1을 하려고 해. 무슨 원리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너 곱하기 너예요. 맞죠? 요 삼각형의 넓이는 너 곱하기 너예요. 그럼 얘는 공통이죠? 즉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를 하면 요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나옵니다. 이 방식은 수학 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뭐 그럼 나는 요것만 구하면 되네. 요거 x절편만 구하면 되죠? 너부터 너까지. 보니까 함수 잡기 어려울지 직선 잡기가 어렵지 않아요. y는 일단 기울기는 얼마냐면 2n 가는 동안에 n제곱 더하기 n 3승을 가니까 2분의 n제곱 플러스 n이 기울기가 되고 x 빼기 n 더하기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y값이 0이 되는 거니까 는 0 잡아주시고 양변 n 약분하시고 2를 곱하시면 n 더하기 1에 x 빼기 n 플러스 2는 0 뭐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n 플러스 1 x 빼기 n제곱인데 넘어가면 n제곱 더하기 n 빼기 2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이게 지금 x절편이야. x절편은 여기 있어. 그 x절편이라는 게 이만큼의 길이야. 그럼 너에다가 곱하기 뭐만 해주면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게 얼마였냐면 n제곱 더하기 n 3승이에요. 맞아요? 너가 분 자에 있는 거죠. 분 모에는 쟤네가 들어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주저리 다 쓸 필요는 없죠. 어차피 우리는 표고창만 보면 되니까 얘만 보면 되고 여기서는 너랑 이렇게만 보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1, 1, 1 너가 2분의 n 답은 2가 되겠죠. 이거 아니지. 개소리야. 곱하고 2분의 1을 안 했잖아. 2분의 1을 안 곱했어요. 이 삼각형 구할 때 너 곱하기 2분의 1 해줘야 돼요. 분자분모 똑같이 2분의 1 들어가시면 답은 그냥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자,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7번 해보세요. 이쪽은 어려우면 이런 게 어려워. 참고로 여러분이 고3 돼서 3월 모의고사를 보면 정확히 시험 범위가 수열의 극한과 급수까지입니다. 3월 모의고사 8문제가 다 수열의 극한과 급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내가 풀어준 이런 문제가 한 문제는 나와요. 최소한. 왜냐면 시험 범위가 너무 좁은데 8문제나 내야 되니까. 즉 3월 모의고사는 쓰레기다. 3월 모의고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고3 때 3월 모의고사 잘 봤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망했다고 뭐 낙심할 필요도 없다. 얼마 안 남았죠 3월 모의고사? 지금 7월이니까. 팔 8번까지 풀고 잠깐 쉴 테니까. 내가 편집한 책인데 왜? 어.
교재는 막 이것저것 섞여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에 이제 요만큼에서 AN, BN에서 PN, QN을 뺀 다음에 그 칸을 계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일단 얘네 X좌표를 좀 구해줘야 될 것 같죠? 일단 B라는 건 여기는 그냥 N이고 넌 이제 0,N이 되겠죠? 자, 얘랑 얘를 구하기 위해서 둘이 연립을 합시다. 연립을 해보시면 양변에다 x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nx는 n 이렇게 되겠죠? 너랑 너랑 같다 양변 x 곱했습니다. 이항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nx 플러스 n은 0 이렇게 나오는데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 2분의 n 얼마? 루트 너가 n제곱 마이너스 4n.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바로 뭐냐면 이 두 개의 근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좀 편하냐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요 선분 길이 전체에서 요 선분 길이를 이제 빼가지고 우리가 2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걔는 너에서 너를 빼고 얘가 근데 누구냐면 2분의 n 더하기 루트 n제곱 빼기 4n이거든. 너에서 너를 뺀 다음에 2배를 하고 루트 2를 곱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왜냐면 너에서 너를 빼면 이만큼이 나오죠? 근데 루트 2를 곱하면 바로 얘가 나오지? 근데 어차피 대칭이니까 얘랑 같지? 그래서 이렇게 할 예정이야. 나는 어떻게 한다? 너에서 너 빼고 2배 하고 루트 2를 곱한다. 뭐 루트 1을 하고 2배를 곱하든지. 그래서 요거를 뺀 다음에 2배를 하고 루트 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 부분만 계산하시면 되죠. 굉장히 쉽죠? 이거 그러면 기어 올라가면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켤레 얼마 나오니? 4n인가? 나누기 2 곱하기 1 더하기 1이죠? 1 나오네. 답은 2루트 2.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건 그냥 1 더하기를 뭐만 쓴 거냐면 초고차항만 쓴 거예요. 너의 켤레가 원래 n 더하기 루트 n제곱 빼기 4n인데 초고차항이 1이고 너도 1이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만 쓴 거예요. 이 부분에서. 넘어갑니다. 자, 8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8번 보세요. 8번 보시면 각 B는 90도 그리고 A1, B1은 2, B1, C1은 1. 근데 어떤 방법으로 계속해서 삼각형을 만들어내냐면 지금 요 위로 길게 만드는 거는 2, 4, 6, 8, 땡땡땡, 2n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서 AN, B1, C1을 만드는 거고 오른쪽으로 연장하는 애는 1, 2, 3, 4, 땡땡땡, n까지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서 이제 A1, B1, CN을 만들겠대. 그랬을 때 계산하고 싶은 거는 요 빗변의 길이를 서로 나눠서 그 칸을 계산하고 싶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넌 그럼 1이고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2부터 2n까지 합이죠. 그리고 요만큼이 누가 되냐면 A1 아니지 AN C1이 나와요. 자, 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쪽이 2
이쪽이 1부터 n까지 합이죠? n까지. 그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너가 이번엔 A1, CN. 자, 이 상태.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는 식을 다 계산을 하는 게 맞아. 그지? 하지만, 극한을 잘 푸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식 계산을 다 안 해요. 특히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가장 중요한 요소만 관찰한다고. 자, 얘는 최고창이 누굴까? 이거 계산하면. 무조건 n제곱이죠? 그지? 이거 최고창 n제곱이에요. 왜? 나는 사실 이거 짝수 n개 합이긴 한데 그냥 홀수 n개 합에다가 n을 더해주면 되거든. 사실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너의 최고창은 n제곱이 될 거야. 얘는 어때? 2분의 n제곱이죠? 그지? 이런 거는 영향을 줄까? 1이고 2인데 무한히 커진 상황에서 영향 안 주겠죠. 요거 제곱하시고 요거 제곱하시고 서로 나누는 상황. 최고차의 개수비만 보면 되는데 분모에 얘가 있고 분자에 네가 있으니까 답은 그냥 4분의 1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최고차만 관찰을 하시는 게 이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수월하고 나중에 삼각함수의 극한 같은 계산을 할 때도 이제 0으로 가는 부분들만 잘 관찰하고 0이 아닌 부분은 다 깔끔하게 계산해버리고 극한 계산을 하시는 게 좋다. 수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